2019년 상하이의 한 병원 복도.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의사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 그 남자와 똑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 두 발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된 기술 덕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에는 척수를 다쳐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 추락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격렬한 스포츠 부상도 큰 원인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뇌는 여전히 다리를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 신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척수라는 통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와 신약 개발, 그리고 전기자극 치료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동물 실험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의 한 연구팀이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져진 길을 고치는 대신 아예 새로운 길을 놓으면 어떨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중국 푸단대학교 뇌영감 형지능연구소의 자푸민 교수였습니다. 그의 팀이 주목한 것은 간단하면서도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리 근육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중간, 손상된 척수 구간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을 건너뛰면 되지 않을까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직접 붙잡아 손상 부위 아래에 있는 멀쩡한 신경으로 무선으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척수 인터페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실제로 사람 몸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은 쉬웠지만 실현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려 마음먹을 때 뇌의 운동 피질에서는 만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전기 신호를 쏟아냅니다. 그 패턴은 왼쪽 다리를 들 때와 오른쪽 다리를 들 때가 다르고 평지를 걸을 때와 계단을 오를 때가 또 다릅니다. 심지어 사람마다 신호의 모양 자체가 제각각입니다. 이 복잡한 전기 신호의 홍수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엉뚱한 순간에 움직이고 환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찾은 해법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뇌 신호를 수개월에 걸쳐 학습시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움직임 의도를 인공지능이 미리 파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장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쌀알보다 작은 지름 1mm짜리 전극칩. 이것을 뇌의 운동 피질에 심어 신호를 포착합니다. 다른 하나는 척수의 손상 부위보다 아래 아직 신경이 살아있는 지점에 심는 자극기입니다. 두 장치는 몸 안에서 무선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뇌의 명령을 다리 근육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실시간 번역합니다. 2025년 초 상하이의 두 병원에서 이 장치를 이식받은 첫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완전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연구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술 후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환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다리를 움직여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침대와 휠체어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년간 침대와 휠체어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팀의 목표는 오직 움직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전혀 다른 변화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느낌도 없던 발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느낌도 없던 발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서 있을 때 다리 근육이 수축하는 감각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서 있을 때 다리 근육이 수축하는 감각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감각을 완전히 잃었던 신체 기능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 부위 아래에 잠들어 있던 신경회로 자체가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계는 단순히 끊어진 길을 대신하는 우회로가 아니라 원래의 길을 다시 짓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푸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집중적인 재활과 병행한다면
언젠가는 환자의 신경 스스로 재연결되고 그때는 이 장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 소식은 곧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 기술을 상용화한 중국 스타트업 위렉슨의 장치에 혁신치료 지정이라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 지정은 아무 기술에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직접 이 기술이 기존의 어떤 치료법보다 실질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인상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개발된 의료기기가 이 자격을 받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세계 뇌과학 기술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그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뇌과학과 신경공학 분야는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동무대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모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실제 이식을 받은 환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상하이의 연구팀은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두 병원에서 여러 건의 수술을 성공시켰고 최소 침습 방식을 택해 수술 위험과 회복 기간까지 크게 줄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네이처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보건과학 연구 성과에서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해마다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리보다 훨씬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목 부위 척수 손상으로 팔조차 쓸 수 없는 환자들까지. 지금은 아래로 향했던 이 기술이 이제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위한 새로운 의료보험 항목까지 신설하며 이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병원 현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놓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서 그 창문을 지나 밖으로 나갑니다. 과학은 척수를 고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척수를 오해하는 방법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위해서 몸은 스스로 다시 길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혁명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 걷게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기계가 사람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깨워주는 순간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